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예전 젊은이들의 성지라고 부르던 강촌입니다. 최근 농촌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옛 명성을 회복하려는 매물꽃 축제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972년 북한강에 건설된 출렁다리 등성로가 안전상의 이유로 1985년 철거된 이후 30년이 지난 2015년 작은 강촌천 위에 규모를 축소하여 세운 출렁다리를 건넙니다. 사실 강촌 천변에서 열린 메밀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었지요. 그런데 새 출렁다리를 건너며 과연 이곳 강촌이 1980~90년대 수도권 대학생들의 MT 명소로 젊은이들로 붐비던 곳이었나 반문해 봅니다. 최근 춘천에 살면서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쇠퇴 내지는 몰락한 강촌, 콘텐츠가 없는 강촌, 30~40년 전에 청춘 명소에 멈춘 마을, 한때 뜨거웠던 강촌, 과거 향수만 남은 곳 등등의 여러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의 다른 지역 관광 명소들도 내외의 환경 변화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음을 봅니다. 여하튼 오늘은 예전 젊은이들의 성지로 알려졌던 강촌의 명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 또는 부활시켜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며 메밀꽃 축제장을 둘러봅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음식의 하나인 막국수의 식재료가 되는 만개한 메밀꽃 사이를 가족이나 연인 또는 친구 등과 흰꽃 사이를 둘러보는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모습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강촌 천변을 따라 핀 흰꽃을 보며 이효석 작가가 쓴 메밀꽃 필 무렵이 생각납니다. 그의 글 중에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라는 절절한 표현이 피부에 와 닿음을 느낍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볼만한 메밀꽃밭 사이를 거닐며 마음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왜 강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을까? 많은 논자들은 과거 강변에 위치하던 강촌역이 마을 중심지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외곽에 세워져 접근성이 떨어진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즉 노후화된 과거의 작은 건물 등을 떠나 대형 리조트로 발길을 돌리는 등 대학 MT 문화가 바뀌었다. 통기타 문화는 사라지고 소규모 관광객 증가에 따른 콘텐츠 개발이 미흡했다는 등등이 지적되고 있죠.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2014년 강촌역 하루 이용객이 2,600명이었던 것이 2024년은 1,200여 명으로 감소했으며 강촌 상권의 60% 이상이 쇠락하여 유원지 일대 점포의 영업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웃 가평역의 2023년도 승하차 연 인원이 160만여 명인데 비해 강촌역은 37만여 명에 불과했다는 등 통계 자료 면에서도 부진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보면 과거 대학생들이 한창 MT를 즐기던 1970, 80, 90년대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그리고 1989년 1월 1일부터의 전면적인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된 것 등을 감안하면 어찌 보면 과거 대학생들의 강촌 MT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후 자유로운 해외여행과 편리하고 안락한 대형 리조트 관광이 확대 보급되면서 강촌 MT 시설 이용은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 흐름의 현상이었죠. 말하자면 영원한 것은 없다. 시대 흐름을 앞서지는 못할 망정 흐름을 놓치거나 늦으면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춘천시나 주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강천을 둘러보면 지속 가능한 강천 관광 유지를 위해 그간 많은 애를 써온 것을 봅니다. 우선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된 옛 출렁다리를 축소하여 새로운 출렁다리를 세운 일이나 가수 나훈아가 부른 강천에 살고 싶네, 발상지를 알린 일 등등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옛 강천역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옛 역의 피암 터널을 새로 디자인하여 봄내길로 연결한 일 등등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오늘 둘러본 메밀꽃 축제 등에서도 영감을 얻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늘 지속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는 일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아이를 낳는 일보다 기르는 일이 더 힘들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메밀꽃 축제장에서는 네덜란드 토끼를 무료로 분양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기르는 일은 아득한 일이라 생각하며 바라볼 뿐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더니 축제장에 마련된 막국수 시식장을 찾아 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눈여겨보며 허기를 채웁니다. 악단의 연주를 들으며 익숙한 솜씨로 삶고 버무려 만든 막국수를 맛있게 음미합니다. 동시에 나름의 강천의 옛 명성을 살리기 위한 그간의 생각과 경험을 더듬어 봅니다. 강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과거의 명성에만 의존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어떤 지자체이든지 간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며 관광 진흥에 나서고 있지요. 이를 요약하면 강천만의 특징을 살리는 콘텐츠 개발, 즉 과거의 향수를 느끼는 대학생 중심의 MT 관광을 넘어 생태 및 다양한 문화 등 대체 관광을 도입한 신개념 접근, 관광시설만의 정비로는 불충분하므로 지역 내의 독특한 정서 및 역사적인 자원 활용을 하여 강천의 이미지 대전환 등 차별화된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잘 음미해보면 다 맞는 얘기이기는 해도 쉽게 될 일이 아니구나 느낍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의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지역 방문 관광객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적정 방문객 수를 정하여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품위 있는 관광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죠. 이미 유럽이나 서울의 일부 등에서는 과잉 관광, 즉 오버 투어리즘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강천을 공정여행과 윤리관광의 메카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로 공정여행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공정가격을 지키자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윤리관광을 하나의 예로 들면 마약 등의 범죄 행위를 막는 의미를 포함하지요. 이는 한탕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을 살리는 품위 있는 관광 개념이라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차별화 전략과 동시에 동일화 전략을 채택하자는 의견입니다. 차별화는 남과 다르게라는 개념이지만 동일화 전략은 세계 톱 수준의 관광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자원과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차별화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반면 동일화 전략의 좋은 사례로는 춘천을 한국의 스위스 또는 제네바로
카이스트를 한국의 MIT로 말한다면 구성원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강촌은 세계 유수의 어느 것과 짝을 맞추어 주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짧고 부족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네요. 좋은 전통이나 역사는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기 전 춘천 김유정역에서 출발한 레일바이크로 남구마을에서 환승하여 옛 강촌역으로 들어온 모형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봅니다. 여행이 즐거웠던지 환한 얼굴에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에 즐거운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외국 승객인지는 몰라도 서울로 가는 강촌역으로 가는 길을 관리인에게 묻습니다. 관리인은 걸어서 20분 정도 가야 한다는 얘기에 낭만한 얼굴빛이 여실합니다. 그 부부는 어린아이 둘을 동반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강촌의 관광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최근에 농촌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옛 명성을 회복하려는 강촌 마을의 메밀꽃 축제야말로 농촌 활력을 위한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농촌 마을이 각각의 특색을 살려 마을 활력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